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아주 자랑들이 났어요, 자랑들이. 난 이런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먹어봤다. 이런, 다들 무지하게 자랑입니다. 썩은 거 먹은 게 무슨 뭐, 다들 엄청 자랑인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유통기한 하루나 이틀 지난 것들은 그냥 먹어. 우유는 맨날 그렇지. 우리 집이 우유를 좀 잘 안 먹거든. 그래서 유통기한 하루나 이틀 넘기기는 맨날 있는 일이야. 그런 것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먹지. 캐캐캐. 그럼 내가 먹어본 좀 특이한 유통기한 지난 걸 적어볼게. 망은 콜라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봤어? 콜라가 썩을 수가 있나? 작년 명절에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였어. 밥을 먹고 할머니께서 과자랑 떡이랑 과일이랑 그런 걸 내오시더라고. 물론 그 문제의 콜라와 함께. 콜라를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는 나는 바로 그 1.5리터 PT병을 처음으로 따서 컵에 가득 부었지. 그리고는 마셨어. 근데 두둥 맛이 콜라 맛이 아닌 거야. 그래도 그냥 원샷으로 반잔까지 마신 것 같아. 나 맛이 하도 이상해서 같이 먹고 있던 동생한테 물었지. 야, 이거 맛이 괜찮냐? 괜찮은 것 같던데? 이런, 난 내 혀가 이상한가 보다. 그리고 남은 반잔을 결국 또 다 마셨어요.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좋대잖아. 응? 그 콜라를 가득 채운 한 잔을 다 마시고 그래도 뭔가 좀 의심스러워서 병에 써있는 유통기한을 봤지. 두둥. 유통기한이 1년 지나 있던 거였지. 나는 그때 콜라도 유통기한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맛도 이상해진다는 걸.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옛날에 사놓으시고 아무도 안 먹으니까 뚜껑도 떼지 않고 계시다가 우리 집 오니까 주셨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거였던 거지. 콜라는 어떻게 됐냐고? 남은 건 버리고 마셨던 건 그냥 내 뱃속에 있겠지 뭐. 그 다음에 화장실 안 갔어요? 안 간 것 같은 분위기네요. 얼마 전이었어. 엄마가 일요일날 점심으로 볶음밥을 해주는데 그냥 볶음밥은 되게 싱겁잖아. 케찹을 뿌렸지. 엄마 케찹은? 그랬더니 그 왜 패스트푸드점 가면 주는 조그만 케첩들 있잖아. 감자 먹을 때 뿌리라고 조그만 비닐 안에 밀봉돼 있는. 그걸 주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그 뿌려 먹는 큰 케첩이 다 떨어졌대. 봉지를 뜯고 볶음밥에 뿌렸는데 색깔이 이상한 거야. 굉장히 진한 빨강. 이상한 쉰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다친 이후로 냄새를 잘 못 맡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어떻게 다치면 냄새를 못 맡게 되는데 그때 교통사고 나서 뇌를 다친 이후에 후각 쪽이 잘 작용 안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무심코 케첩과 볶음밥을 비빈 후 한 입 먹었지. 두둥 마음도 이상했겠지만 맛이 토할 것 같은 거야. 유통기한 보니까 6개월 넘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케첩 묻은 부분만 덜어내고 나머지를 먹었지. 다음부턴 그런 케첩 먹을 때 마음 꼭 유통기한 보고 먹어. 정말 맛이 토 나오거든. 또 어제 일이었어. 고스를 듣기 전에 뭔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뒤졌는데 우유밖에 없더라고. 내가 말했잖아. 우유 안 먹는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저기 유자차 끓여 먹을 때 쓰는 유자가 있던 거지. 맛있겠군. 달달하고 오랜만에 먹어야지. 내 꺼내는데 유통기한이 내 눈에 딱 띄인 거야. 그래서 그거 죽어도 보내요. 결국 다 먹을 거를. 제조일로부터 1년. 근데 제조일을 보니까 99년 12월 11일이라고 써있더라고. 그 유통기간은 2000년 12월 11일이니까 지금 2003년이니까 2년하고 1개월이 지난 거야. 안을 열어보니까 냄새도 뭐 괜찮고 하길래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반은 완전히 굳어가지고 띄어지지가 않고 나머지 반만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군.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유자로 끓여 먹었지. 맛? 괜찮았어. 근데 내가 좀 진하게 탄 것 같더라. 결론은 망이 알아서 해. 자, 2년 1개월 지난 유자차. 이게 지금 우리 고스에서 최고 기록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거 기록 세운다고 나는 10년 지난 찹쌀을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또. 결론은 제가 내려드릴게요. 전생에 아마도 바퀴벌레셨던 것 같습니다. 바퀴벌레나 혹은 뭐 하이에나 잘하면 그래도 하이에나는 포유류입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통기한이라는 게 사실 우리 고스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무의미해요. 저의 제안인데 우리 고스 식구들이 먹는 식품은 그냥 유통기한 쓰지 말고 열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살짝 쿵 맛보고 그런 다음에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하자. 뒷일은 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이런 건데 또 방송 듣는다고 방송은 방송일 뿐 따라하지 말자. 유통기한 지난 게 무슨 생활력 무지하게 강한 거며 바퀴벌레 같은 그 생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답시고 유통기한 지난 거 정말 먹었다가 정말 잘못되면 그러면은 식중독으로 가는 수도 있고요. 그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왜 저런 연약한 것들 쯧쯧쯧 하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히 고스 식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어둠에 아직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이 유통기한 지난 거 아깝다고 집착하지 마시고 버리도록 하십시오. 고스 사랑 나라 사랑 드라큘라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신좌파의 상상력 마녀는 난 3주도 훨씬 넘은 커피우유를 먹어봤다.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 빵을 먹으면 우유가 땡기잖아. 그래서 냉장고에 보이는 커피우유를 꺼내 먹었지. 한 4일 정도 지난 건지 알았어. 날짜 감각이 내가 떨어지긴 하지만 일주일은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든. 근데 고스 게시판 들여다보면서 빵 한 조각 먹고 우유를 한번 쫙. 이건 무슨 맛?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입이 미쳤는지 그냥 삼켜지더만. 어이가 없었지. 대뇌에서 생각하는 게 많이 떨어졌나 봐. 하여간 꿀꺽. 우선 삼켰는데 아주 아해해한 맛이 났어. 해 밑에 히읗히읗이죠. 우액우액우액 울. 엄마는 왜 그러냐 그러더군. 엄마 우유가 썩었어. 엄마 그러더군. 그게 좀 오래되긴 됐다 좀. 뭐야 무슨 엄마 저래. 엄마 아닌 게벼? 입 안 헹구고 한 수 없잖아. 그냥 빵 먹었어. 근데 입에서 오랫동안 썩은 내가 진동은 하더군. 컴퓨터를 하면서 우유가 잊혀질 때쯤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 어머, 아유 이거 아주 팍 상했네. 이렇게 쓱 버리는데 우유 팩 안에서 물텅물텅한 두부 같은 것들이 쏟아졌대. 배탈이 안 났냐고? 안 났어. 처음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배탈이 안 나니까 수퍼걸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혹은 바퀴벌레가 된 느낌이 들잖아요. 예전엔 뭐 좀만 먹어도 어머 폐어포 징징 이랬는데 이젠 안 그러네. 예전에 굉장히 부실한 아이였거든. 하여간 기뻐할 일이지. 그러니까 그게 고스를 들이면 생기는 강인한 생명력, 끈질긴 그 생명력, 백수로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고스 식구들이 가져야 하는 바퀴벌레와도 같은 인내력, 우리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이 온 세상을 어둠으로 뒤엎는 날까지 사회 각계각층에서 암약하며 주위 사람들, 친인척들에게 패 끼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나라에 민폐 끼치고 민족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영위하다가 결국 세상을 우리의 어둠의 세상으로 바뀌고 말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썩은 우유 하나 먹었다고 배탈이 나거나 그런 연약한 꼴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또 우유는 사실 그거를 이제 썩히면 뭐 그 요구르트도 되고 그리고 그 두부 같은 게 물컹물컹 쏟아져. 그게 바로 치즈 아닙니까? 치즈. 어차피 우유에서 치즈도 만들고 좀 뭐 요구르트도 만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유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썩은 우유 먹으면 괜찮은데 멀쩡한 우유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던데요. 근데 지금 그 썩은 우유 마시고 입은 또 안 씻고 빵으로 씻어냈다.
라는 글을 써보낸 마녀의 아이디를 제가 공개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명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혼사길 막힐까봐. 마녀도 시집은 가야지요? 마왕이 어제 베이컨 45일 지난 걸 먹었다고 했지. 난 어제 베이컨이 고기 종류인 거 처음 알았어. 강북 사시는군요. 마왕이 어제 유통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더구만. 어렴풋이 작년 여름이 기억이 났지. 시험 공부하려고 친구와 도서관에 갔지. 근데 너무 졸린 거야. 둘이서 자판기에 있는 캔커피 뜨거운 걸 뽑아 먹었지. 이 친구는 위가 평소에 대단히 안 좋은 친구라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애였어. 매운 음식도 못 먹고 위에 지장을 준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친구였지. 꼭 살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애들. 그런 다음에 개 말고요. 옆으로 개 이렇게 기어가는 개. 개 먹으면 알레르기 생기는 애, 귤 먹으면 알레르기 생기는 애, 뭐 먹으면 두드러기 돋는 애. 넌 뭘 먹고 사니? 그랬더니 이슬만 먹고 산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커피를 먹고 난 이 친구가 갑자기 위가 아프다고 끙끙끙 앓는 거야. 그래서 일찍 공부를 끝내고 친구를 집으로 보냈담. 다음날 친구는 학교에 안 왔어. 아프다고 결석했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친구가 날 보더니 슬슬 피하지 않겠어? 고스 19증상 7번이요. 친구들이 슬슬 피하는 거. 그래서 내가 다가갔지. 야, 너 아파 때문에 괜찮아? 그랬더니 이렇게 날 째려보면서 이 철판도 씹어먹고 소화해낼 위를 가진 년. 뭐? 뭐라는 거야? 네 위장은 철이야. 친구의 말을 듣자니 그때 도서관에서 먹었던 커피가 이상했던 것이야. 지난밤에 아파서 엄마랑 언니 어깨를 빌려 응급실로 실려갔대.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위도 약한 분이 어떻게 썩은 커피를 마셔요. 내 친구 놀라서 나 말고 또 먹은 애 있는데 그분은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나도 놀랬어. 아무렇지도 않다니. 돼지 마녀입니다. 보내신 분은. 신기하네요. 저는 커피랑 콜라 같은 거는 평생 가도 안 썩는 건지 알았는데. 그것도 썩는군요. 하기는 1.5리터 콜라 이렇게 입 대고 마신 다음에 내려놓고 입 대고 마신 다음에 내려놓고 그래서 침 들어가면 한참 지나면 경계선에 파란색 곰팡이로 파란 줄이 이렇게 블루 라인이 딱 생겨 있던데 그린 라인인가? 예. 저도 총각 살림을 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게 머리맡에 한 10대병 늘어서 있은 적도 있었으니까요, 뭐. 저도 생활력은 강인한 편이죠. 유통기한은 숫자에 불과해, 마왕. 곰팡이 먹어갔어, 곰팡이? 자, 이제 점점 더 들어갑니다. 나중에 뭘 먹어봤다라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왕은 아이돌 마녀입니다. 예, 아이디가 아주 좋네요. 나 어젯밤 얘기를 좀 하려고 해. 어제 저녁 프로레슬링 한참 보다가 마왕 방송 시간 돼서 라디오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근데 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쭈그리고 앉거나 죽식을 들이고 앉거나 벽 쳐다보고 앉거나 그런 자세. 마왕 방송 로고송이 나올 때 배고픔을 느끼고 식빵에 딸기잼을 발라먹고 있는데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요구르트를 먹었다는 그 글 있잖아. 그리고 마왕도 유통기한 45일 지난 베이컨을 먹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웃었거든. 한참 웃다가 배가 불러서 그래서 남은 식빵을 이제 봉지에 담고 잼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 잼 속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 뭐가 푸르스름 하더라고? 뭐지? 이거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곰팡이더라. 하필 다 먹고 났더니 에이씨, 하긴 내가 상한 걸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며칠 전에 유자차를 타먹는데 맛이 시큼하더라. 유자차가 시큼하려니 하고 설탕 팍팍 쳐가지고 아이씨 해라 그러면서 다 마셔갈 무렵에 회사에서 돌아온 엄마가 그 유자차가 상해서 버리려고 내놓은 거였다는 거야. 유자차도 상하나? 그거 말고 또 있어. 전에 목이 하도 말라서 물병에 한 반을 이런 다 마셨는데 병 속에 갈색의 뭐가 막 덕지덕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이 물을 녹차로 마셔서 나도 녹차잎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엄마한테 뭐냐 물어보니까 물이 상해서 생긴 거라고 나보고 갖다 버리래. 뱃속에다 갖다 버렸네 뭐. 그 외에도 많지만 말이야. 도대체 이놈 집안은 썩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응? 아니면 내가 썩은 것만 골라 먹는 건지. 나도 상했을지 몰라. 내 뱃속엔 곰팡이가 폈을지도. 그냥 어제 딸기 먹은 딸기잼도 그렇고 마왕이 읽어준 유통기한 지난 요구르트랑 베이컨 얘기 듣고 생각나서 몇 자 적어봤어. 마왕 큰일 났다. 나 지금 냉동실 문 열고 기절한 줄 알았어. 어제 그 식빵이
식빵에 곰팡이 핀 잼 발라 먹을 때 같이 마시려고 했던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컵에 들은 콜라를 냉동실에 시원해지라고 넣어놨는데 기억력이 좀 짧아서 지금 봤는데 콜라가 다 터졌어. 행주로 수습하려는데 콜라가 얼어서 안 닦여. 마무리 부탁해. 앙고라 마녀는 난 한 달 지난 우유 15통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 중인데 곰팡이 선 식빵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 묻혀서 먹어봤는데 맛만 좋더라. 우유는 썩은 냄새만 아니면 괜찮아요. 저도 모르고 우유 냄새 맡아보고 이상했는데 다 먹었는데요. 빵구맨 씨고요. 유제품은 썩어도 먹을만해요. 좀 시지만 썩은 우유에 네스퀵 타서 먹어보면 괜찮은데. 나 빵에 붙어있던 실 같은 곰팡이랑 샌드위치에 껴있던 벌레 반쪽이랑 한 달 지난 빵이랑 일주일 넘은 요플레랑 개미 떠다닌 유자차 먹어봤어요. 시험보다 자는 마녀고요. 알겠어요. 그만들 좀 써요. 여름엔 코온 아이스크림 들고 먹을 때 조심해요. 파리가 붙은 걸 모르고 먹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런 수많은 경험담들이 도착을 해 있네요. 아이씨. 근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썩은 음식 그리고 유통기한을 따지는 것이 대단히 사치스럽다라는 그런 생각, 또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출신 성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강북에서는요. 음식에 곰팡이 슬었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법이란 결코 없었거든요. 특히 뭐 시루떡 위에 곰팡이 같은 거 슬고 그러면 그 위에서 어떻게든 그 떼어내서 곰팡이 쓴 부분 떨어내고 조심스레 곰팡이 부분들 이렇게 깔짝깔짝 다 뜯어내서 남은 부분을 요만큼이라도 건져서 그 곰팡이 안 쓴 요만큼 부분이라도 남으면 그거를 이제 쪄서 음식 버리면 죄 받는다 그러면서 먹곤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손님한테 내놓으면 강남에서는 화들 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북에서는 아유 곰팡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 떼내고 지금 나무 부분만 건져서 찌고 있잖아. 어서 와. 이거 좀 먹을래?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친구들 대접해도 먹을 거면 그냥 띵호와였지 어떻게 뭐 곰팡이 쓴 떡 남은 부분을 주느냐라는 얘기들 하는 그런 동네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한 음식 중에서도 상한 부분 떼어내고 나머지 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음식 썩었다고 바로 이렇게 코 막고서 그 전체를 버리는 장면들 같은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저희 집안 분위기가 어떠냐면 위로 고모하고 삼촌이 9명이 있는데요. 보통 고모 삼촌 최소한 5명은 우리 집에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꽁치가 만일 밥상에 한 마리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팔 긴 놈이 유리한 거예요. 막내 삼촌이 팔이 제일 길었는데 원성을 굉장히 많이 사곤 했어요. 쫙 뻗으면 꽁치에 제일 먼저 팔이 났거든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식빵은 엄마가 아무리 사가지고 냉장고 쫙 뒤쪽 위에다가 이 밥상 뒤쪽에다 감춰놔도 누군가가 집안에서 빼먹는 거고 아니 한창 몸들 자랄 나이인데 그 빵 먹는 거 야단칠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에서 만일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우유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삼촌들 2명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니 한번 먹어봐라. 이래가지고서 한 모금을 이제 딱 먹여봐요. 그런데 5분 동안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말썽이 없으면 위에 삼촌이 자기 마시는 거야 나머지 다. 뭐 그런 거.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지요. 사실은 이 인류가 유통기한이니 뭐니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상한 음식을 상했다는 이유로 안 먹게 된 것. 이것은 20세기 들어서도 뭐 그렇게 얼마 안 지난 일이고 현재에도 이 지구의 전체 면적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 중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버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5%도 안 될 겁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의 많은 지역에서는 상한 음식이라도 좋으니 배부르게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쉰밥이라도 좋으니 배를 좀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길에 가득했던 지가 뭐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인류가 처음에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진화가 일어나고 이럴 때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다른 등치 큰 짐승들 피해 다니고 이러니까 뭐 고기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겠죠. 그때 먹은 괴기래봐야 나무 열매 안에 들어있던 벌레를 뒤져서 그 벌레를 잡아먹는 것. 그때는 벌레가 굉장히 맛있는 진미였을 테니까 사과 안에서 벌레 나왔어 퇴퇴퇴 하고 있는 게 참 이게 인류가 대가리 많이 큰 겁니다. 그 원숭이들이 사과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밑에서 보면 위에서 사과 씹은 거 그리고 한 입 먹다 버린 사과가 비 오듯이 나무 위에서 쏟아지는데 사과를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과 안에 있는 썩은 벌레를 찾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 인류가 먹은 고기는 자연사한 다른 짐승의 시체에 이미 썩어가고 있는 거겠죠? 아니면 다른 큰 짐승들이 사냥한 거를 먹고 간 거를 다른 고다음 등치 센 놈이 와서 먹고 남은 거를 이제 조그만 짐승들이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를 가서 으아! 막 이렇게 소리 질러가지고 쫓은 다음에 그 썩어가고 있는 거를 잽싸게 먹고 그 다음에 또 큰 놈들 오기 전에 튀고 이런 패턴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이 짐승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이제 뭐 소금에 절이는 방법.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인류가 갖게 된 보관법 중에 하나고요. 뭐 말리는 거, 훈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냉동시킬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그 뒤의 일이고 밀봉해서 병조림 형태가 생겼다가 나중에 그 병조림이 이제 함석판으로 만드는 통조림으로 된 거는 뭐 나폴레옹 이후의 얘기니까 그것도 한참 후의 얘기겠고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 중세 때만 하더라도 고기를 보관하는 것이 소금 쳐서 대충 이렇게 말려가지고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반쯤 맛이 간 고기를 먹어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반쯤 맛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쯤 맛이 간 고기를 뭐 구워 먹든 튀겨 먹든 하고 나서 늘 화장실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은 늘 설사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 그게 현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반쯤 맛이 간 희한한 냄새 나는 그 고기, 냄새 더러운 고기, 그 고기도 무슨 고기인지 아십니까? 양고기. 양고기 원래 안 상했을 때도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그 냄새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고기인데요. 그럼 반쯤 맛이 간 양고기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반쯤 맛이 간 양고기를 그 냄새를 싹 지우면서 아주 새콤한 맛을 부여할 수 있는 향신료가 바로 후추였던 것이죠. 그래서 후추가 다른 향신료 뭐 고추니 뭐니 하는 향신료 많았겠는데 그 중에서도 그 옛날에 중세는 월급 줄 때 그 직공으로 인한 사람 월급 줄 때 요 알후추, 통후추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고 월급으로 주었고요. 후추를 몇 통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중세 영주들이 나의 재산은이라고 얘기할 때 후추 몇 통, 금괴 몇 개, 그러니까 금보다도 먼저 리스트에 올라가는 그런 재산 목록이고 후추 알갱이를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잘 말려서 들고 있으면 화폐와 똑같이 왜냐면 이게 부피가 얼마 안 나가니까요. 화폐 대용으로 쓰려면 부피가 좀 적어야 되는데 뭐 소 30마리 있다고 해가지고 소 2마리 지고 가다가 자요 그리고 소 2마리를 이렇게 화폐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 화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금싸라기와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후추였고 이 후추를 둘러싸고 후추가 전래되는 무역로를 놔두고 온갖 전쟁이 벌어지고 이 후추 교역로를 터키가 막음으로 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하는 새 항로 개척에 나서게 되고 막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게 이 후추인데 그렇게도 그 후추가 간절히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답니다. 우리는 후춧가루 편의점 가가지고 왕창 갈아놓은 그렇게 퍽퍽퍽퍽 우린 계란 후라이에도 후춧가루 뿌려 먹고 막 이러는데 이 후추가 뭐라고 그렇게 난리가 난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반쯤 맛간 양고기에서 그 후추의 절실함이 이렇게 유래됐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이 안 썩은 음식 그리고 뭐 먹어서 탈 안 나는 음식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청정채소 무공의 채소 그리고 무슨 특별한 고기 막 이런 거 따지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여간 먹어서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고 배탈이 안 나고 정상적인 배변 과정이 이루어지는 음식을 그냥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사는 건 맛이 있다 없다는 둘째 문제고 그것만으로도 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미식가들 맛에 대한 어떤 철학과 맛에 대한 뭐 이런 뭔가를 만들어 나가며 음식을 만들 때 거기 작용하는 물의 어떤 뭐 어쩌고와 그리고 뭐 차를 마실 때도 잔을 데펴서 거기다 차를 부어야 하는지 밀크를 먼저 넣고 차를 부어야 하는지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사람들 물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그 인생을 풍요롭게 좀 더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음식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또 그걸 가지고 뭐 사치네 배부른 소리네 하고 욕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동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선반도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춘궁기 때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뭐 소나무 껍질 벗겨서 이상한 죽 끓이는 거 그거 먹고 나면은 배변이 안 돼서 이 형제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동생들 데리고 냇가로 가서 꼬챙이로 이 나오지 않는 항문을 이렇게 파서 배변을 시켜줘야 하는 그 서글픈 시절의 얘기가 이게 벌써 지난 세기가 됐지만 횟수로 따지면은요 그게 한 4, 5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이게 참 배부르게 먹고 산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여러 사람하고 맛있는 거 즐기되 그러되 이 반찬 투정이나 무슨 뭐 음식이 맛이 없네 그리고 옆에서 엄마나 아니면 와이프나 아니면 뭐 형수나 여자친구나 주위에서 아니면 뭐 친구나 누가 음식을 누가 해주는 거를 먹고 살면서 아 이거 뭐 맵네 짜네 시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 간이 맞는다 안 맞는다를 따지는 거 참 추잡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시장이 반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이 음식 해놓고서 간이 안 맞아서 약간 무안해하는 음식한 사람한테 어휴 죽이는데 뭘 싱거우면 이게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짜게 먹으면 인간이 흉폭해진다니까 이거 뭐 짜고 맵게 됐으면 야 이거 찡한데 눈물이 쫙 나오는데 괜찮네 이렇게 짜게 해야 이 반찬이 절약이 돼요. 한 젓갈에 밥 한 공기 딱 먹으니까 이게 절약의 자세야. 그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삽시다. 유통기한? 웃기지 마세요. 무슨 유통기한이야. 그거 너무 따진 사람도 좀 밉다니까요. 불독맨션의 데스티니가 준비가 돼 있고 고전에 레드 제플린의 아이씨 또 감동 아니야. 올 마이 러브를 들읍시다. 이 올 마이 러브는 레드 제플린 노래 중에서 참 대단히 말랑말랑한 그런 노래인데 그 음식으로 이거를 비유하자면 뭐라고 비유해야 되냐면 약간 그 유통기한 지난 시큼한 우유랄까? 이게 일단 대단히 우유니까 부드럽고 애기들도 다 먹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 같지만 먹어보면 이 시큼함과 떨떠름함과 오래 묵은 이 심오한 푸하 이런 맛이 이게 이때니까요. 올 마이 러브 그래도 제 불인 Should I fall out of love my far in the light to chase a feather in
안아주겠니 나의 사랑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조금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절대 꿈이 아니야 가까이 더 가까이 You love me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 비춰진 나의 사랑 영원히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조금 더 가까이 내게로 널 만난 건 절대 꿈이 아니야 가까이 더 가까이 Love me 모든 걸 내게 보여줄게 비춰진 나의 사랑 영원히 원투 하나 둘 셋 둘 둘 셋 중간 마이크 테스트. 아, 예. 마이크는 항상 이렇게 소방서감 써 있잖아요. 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항상 이 방송 장비는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그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잠시 길게 테스트하겠습니다. 동차 구라대마녀가요. 눈물, 낭만, 푸케케케 웃기라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어제 신체에서 분비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중에 눈물만 없다고. 왜냐면 눈물 그러면 낭만 뭐 이러니까 우리 가족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과연 그럴까?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내 가슴 저편에 매장시킨 기억을 꺼내볼까 해. 가슴 제 옆편에요. 아마 작년이었을 거야.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언니 생물이 웬일인지 전화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막 울며 불며 사랑하는 동생아 그러더니 황당한 자초지종을 막 대더라고. 자초지종입니다. 자초지종. 자초지정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초지종이란 이 드라큘라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고사성어인데요. 자정이 지날 때까지 초바늘을 보면서 지대로 종을 울려줘야 관뚜껑이 울리고 이게 드라큘라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우는 이유인즉 언니 생물이 채팅으로 어떤 놈을 만나는데 그 놈이 일요일날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랬대. 이 정도까지 나갈 줄은 언니 생물도 몰랐던 거지. 언니 생물 남친 있거든. 그래서 내가 영화 보러 대신 나가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오호호! 이야, 집에 우물에서 석유 나나 보죠? 이야. 나가서 영화 공짜로 보고 3만 원 받고 깔끔히 처리하고 그래. 뭐 깔끔히 처리하고 그래는 거는 깔끔히 띄워놓고 그래는 소리지. 언니는 평소에 네 행동대로 하면 바로 떨어져 나갈 거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 드디어 일요일. 나는 그놈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어. 오랜만에 샤워도 하고 극장 앞에서 기다리면 뛰어내려면 샤워 안 하고 그냥 나가야 되지 않나? 저쪽에서 검은 생물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야. 그 생물이 내 앞에서 떡 멈추더니 저기 혹시? 그리고는 우리 언니 이름을 말하대. 맞아요 하핫. 나는 속으로 이야 만나도 이런 놈을 만나냐 라고 생각했거든. 얼굴이 죽여주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어색하게 인사가 끝나고 그놈이 표를 사더라고.
근데 그놈이 얼굴에 안 맞게 진짜 재미없어 보이는 멜로를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죽여줬다라는 게 이게 이렇게 죽이는 걸 말씀하시는군요. 잘생겼다 죽였다 뭐 이쪽이 아니고. 나는 결사 반대하려 했지만 그냥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루하게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 그 평소 성격 같아서는 아자 아벼 부셔 죽여 그렇지 막 이런 거를 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저쪽에서 화면에서 발차기 하면 이쪽에서 그렇지 이러면서 발차기 하다가 앞사람 뒤통수 차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영화를 보셔야 되는군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 게야. 멜로를 보니까 아니 초점 없는 눈으로 스크린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탁 벌레가 눈 주위에 서성거려서 그래서 때려 죽였다. 근데 이게 눈 속에 들어간 거야. 순간 눈이 따끔거리고 눈알도 못 굴리겠는 거야. 그래서 눈을 막 비볐지. 따갑대.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그놈의 염장지른 한마디. 자, 손수건. 두둥. 이놈은 내가 슬퍼서 우는 걸로 착각을 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씨, 언니가 처리하라 그랬는데. 손수건을 이렇게 딱. 슬프시죠? 너무 울지 마세요. 저기 손수건. 야, 얼굴도 폭탄인데 그런 놈이 이러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 그러면서 말하는 그놈한테 어떻게 에? 안 해요. 눈가에 벌레가 박혀서 그래요. 씨. 이렇게 말을 하냐고 어떻게 해. 여하튼 나는 울며불며 시뻘개진 눈을 감싸고 집으로 돌아왔지. 세수를 하면서 벌레를 빼가지고 화형시키려다가 말았어. 부은 눈으로 TV를 보고 있는데 올 것이 온 것이야. 언니 생물이 전화를 한 거야. 여보세요. 야 이년아, 너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난 잔뜩 쫄아서 뭐가? 그놈이 뭐라 그러는데? 우는 모습에 반했댄다. 뚜. 난 전화선을 확 빼버렸어. 그리고는 언니 생물하고는 지금까지 앙숙으로 지내며 그놈은 어떻게 됐냐고? 지금쯤 고스 식구가 돼 있을 거야. 성격은 그래도 이 얼굴에 어둠이 깔려있던 게 기억이 나거든. 여하튼 눈물과 낭만은 절대 관련이 없어. 돌을 던져도 좋아. 여하튼 마무리 알아서 캐. 이제 마무리 여러분이 좀 하세요. 이제 수습 안 되는 거 마무리하기도 지겨워요. 지겨워. 마무리 지겨워. 마무리 회피. 자, 우리가 야밤에 이렇게 앉아서 죽발치고 앉아서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방콕 쪽으로 라디오나 들으면서 천장 벽지나 세다 보면 몸 근육이 지극히 퇴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할 때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죠. 기지개 펴시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손을 깍지를 껴서 손바닥이 전방을 향하게 들어 올린 후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뒤로 최대한 꺾어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팔이 귀 뒤로 안 넘어가시는 분, 귀 뒤로 안 넘어가시는 분은 이제 상당히 신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분지버섯 안 넘어가네? 좀 저런 애 있어. 어떻게 그게 귀 뒤로 넘어갔는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해가 저기 간신히 넘어가. 무슨 저런 경우가 다 있어. 자, 똑같이 깍지를 끼고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내밀어서 우측으로 쭉 돌려봅니다. 팔꿈치를 굽히지 않도록 최대한 팔을 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90도까지 안 가시는 분, 이게 안 꺾어지시는 분, 신체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80도 회전해서 왼쪽으로 당겨보면 오른쪽 옆구리가 굉장히 시원하죠. 네,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시 탁, 왼쪽으로 다시 탁 쳐서 이 겨드랑이 쪽 어깨 밑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자, 귀 뒤로 안 넘어가시는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살다 보면 뭐 그럴 때도 있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들으시는 노래는 델리 스파이스의 작은 연못. 깊은 산
산 작은 연못 어느 밝은 여름날 그 속엔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 우리의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그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깊고 솔길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뭇잎이 한입 두입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서산에 지고 저녁산은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보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보솔길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예, 뭐 원곡은 양희은님의 목소리로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델리 스파이스의 작은 연못 멋진 리메이크였죠. 오늘 방송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방송을 조용히 마무리할까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 예. 제가 뭐 시를 읽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발작까지 하실 일은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데 저의 평소의 언행과 평소의 이미지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저도 CF에 나가서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통기타 치면서 그녀와 이렇게 한적한 동산에 앉아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즘 들어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제가 재정비를 해서 확실히 아이돌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조용한 감수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오빠의 이미지가 되어야 다시 이 CF 건수라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면서 특히 제가 이 다음에 호떡 CF를 굉장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스팸 CF도 제가 노리고 있습니다. 짜지 않아서 마냥 먹겠네 이런 거 제가 좀 해보려고. 그런 다음에 호떡과 스팸을 양쪽 손에 딱 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아이고 유통기한 지난 다음에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마왕 호떡과 스팸이라는 시 알아? 레겐 보겐 마녀가 보내는데 이 시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보필하던 우리 과 회장 언니의 자작시야.
이 언니는 이제 졸업만 하면 대학생활 쫑이지. 다들 취업하느라 난린 이 시점에 그 언니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또 의인화가 잘 된 시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제목 호떡과 스팸. 지은이 고소영. 자신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 나 요새 다시 재정비. 이거는 읽는 사람이 웃으면 듣는 사람 참 재미가 없어요. 자,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난 요새 호떡이 되어간다. 등이 베겨 뒤집으면 배가 베기고, 배가 베겨 뒤집어 누우면 어깨가 베기고, 뒤집고 뒤집고 난 요새 호떡이 되어간다. 난 요새 스팸을 사랑한다. 받은 메일 0통. 눈물을 머금고 아무도 모르게 스팸 메일을 클릭한다. 난 요새 스팸을 사랑한다. 이런 시입니다. 예, 고소영 씨의 호떡과 스팸. 아주 우아한 시네요. 예, 방구석에서 죽치고서 등이 베겨서 뒤집으면 배가 베기고, 배가 베겨서 뒤집으면 어깨가 베기고, 이걸 호떡에 비기고, 메일이 한 통도 안 와서 도착해 있는 스팸 메일이라도 열어보는 이런 작자의 백수적 정서를 매우 잘 표현한 뛰어난 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대단히 맛깔스럽고 우수한 시입니다. 지은이가 고소영이었으면 참 완벽하겠는데, 예, 그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백의 로스트 코우즈 보내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죠. Sorry eyes cut through the bone, make it hard to leave you alone, leave you here wearing your wounds, waving your guns. Somebody new. Baby, you're lost. Baby, you're lost. Baby, you're lost because there's too many people you used to know. They see you coming, they see you go. Know your secrets, you know this. This town is crazy, nobody cares. Baby, you're lost. Baby, you're lost. Baby, you're lost. Tired of fighting, I'm tired of fighting, fighting for a lost cause. There's a place where you are going, you ain't never been before. No one left at your back now. No one's
your door. That what you thought love was for. Baby, you're lost. Baby, you're lost. Baby, you're lost because I'm tired of fighting. Tired of fighting. Fighting for a lost